그러면 지금부터 FTA 코리아 서비스를 이용해서 원산지 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FTA 유트레이드 허브에 로그인을 한 후에 FTA 코리아 서비스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FTA 코리아 원산지 관리 시스템으로 로그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시스템이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트레이드 허브 외에 별도 도메인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십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UFTA 코리아 oi.kr이나 또는 fta korea.co.kr로 또 로그인이 가능하십니다. 유트레이드 허브에 가입된 정보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업체에서 하실 정보들은 기준 정보에 대한 설정 부분과 인터페이스를 통한 엑셀 정보 업로드, 3단계로 확인서에 대한 수치사항들을 입력하는 부분, 네 번째, 엑셀로 입력받은 내용과 확인서에 대한 수치 내용을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부분과 확인서 발급 메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원산지 확인서 또는 수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로 순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회사 기준 정보에 회사 정보를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정보를 클릭합니다. 회사 관리를 클릭합니다. 유트레이드 허브에 가입했던 기본적인 정보들이 보여집니다. 옵션 정보를 클릭을 합니다. 현재 재고관리 기법, FTA 버퍼, 월 정산 사용 요무, 중점관리 비율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옵션 정보 탭에서는 회사별로 원산지 관리 정책에 대해서 회사 정책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FTA 코리아를 활용하기 전에 최초 1회 등록하면 이후에는 추가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해당 메뉴에서 옵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먼저 FTA 버퍼 설정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RVC 비율이라는 것은 부가가치 방법에 의한 원산지 결정 방법이 적용될 때 협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우리 회사에서는 보다 보수적으로 협정률을 적용하겠다고 시스템에 반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령 보시는 바와 같이 5%로 등록이 될 경우 협정에서는 원산지 판정 기준이 부가가치 기준 RVC 40%에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여기에 있는 5%는 추가적으로 회사 기준으로는 45% 이상 영내산 원재료를 쓰는 것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겠다는 기준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옆에 미소 기준 비율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3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재료에 대해서 전체 제품 가치 중 역외산 제품 가치를 약 10%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2%를 추가 설정할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 계산 시 우리 회사에서는 역외산 재료에 대해서 8%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중점관리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 비율이란 부가가치 기준 후 원산지 판정 대상 제품에 대해서 투입된 원재료 중 원가 순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원산지 확인서 후 수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60%로 중점관리 비율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원재료 중 원가가 높은 품목부터 전체 원가의 60% 수준에 이르는 구매 업체와 구매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확인서를 수치 관리하겠다는 회사 정책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원가 계산 정보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재료 재고 정보 중에 기초 재고가 있을 경우 협정별로 역내 자료와 역외 자료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괄적으로 역내산으로 처리해야 될지 역위산으로 처리해야 될지 사용자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가령 한미 FTA 역외산 비율을
90%로 설정을 할 경우에는 기초 재고 중에 10%가 역내산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역외산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입을 하지 않거나 0으로 할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의 옵션 정보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명권자 관리 부분입니다. 서명권자는 향후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를 출력할 경우에 서명 정보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FTA 코리아에 서명 관리자에 대한 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야 원산지 증명번호 발급 및 출력 시 서명 정보가 반영되게 됩니다. 서명권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서명권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지정일자 부분은 최초 원산지 증명서나 원산지 확인서를 발행하기 이전의 날짜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2012년 1월 1일자로 지정을 하고 지정 사유로는 발령으로 합니다. 서명 파일은 실제 서명 내용을 파일로 스캔을 떠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명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등록이 됩니다. 저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등록되어 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정 버튼을 통해서 수정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협정별 HS 코드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정보의 협정별 HS 코드 관리를 클릭합니다. 협정별 HS 코드 관리는 우리가 수출하는 수출 물품의 HS 코드와 수입국에서 수입 통관할 때 이용하는 HS 코드가 서로 다를 때 수입지의 HS 코드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설정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용 방법은 등록 버튼을 통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클릭을 합니다. 현재 저는 수삼에 대해서 설정하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HS 코드 검색을 통해서 수입지에서 이용하는 코드 번호를 클릭합니다. 가상으로 임의의 HS 코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정은 여러 협정별로 지정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수삼에 대해서 한미 FTA에 대해서는 120890이라는 HS 코드로 판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제조공정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정보의 제조공정 관리 부분을 클릭합니다. 원산지 판정 대상 제품 중에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가공공정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럴 때 가공공정에 대한 근거 서류를 관리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화학업종에서는 특정 화학공정을 수행을 요하거나 섬유업종에서 특정 원사를 쓰거나 재단봉제 등의 특정 가공공정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이용하는 제품군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공정 내용에는 공정과 관련된 간단한 기술 내용을 입력합니다. 파일 첨부 기능을 통해서 가공 공정도나 관련 근거 서류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통해서 등록 처리를 합니다. 수정 버튼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으며 등록된 내용은 향후에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클릭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증빙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정보, 비용 정보 관리 부분을 클릭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내수 운반비 비율과 판매 경비 비율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내수 운반비 비율 같은 경우 월별로 총 매출 중에 해당되는 월별 총 내수 운반 비율을 입력함으로써 FOB 금액과 공장도 금액인 엑스워크 금액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월에 대해서 판매 금액을 입력합니다. 내수 운반 비율이 발생된 내역을 입력합니다. 총액 기반으로 했을 때 향후 운반 비율이 2%에 대해서는 FOB 가격과 엑스워크 가격에 대해서 분배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판매 경비 비율에 대한 부분을 클릭을 해봅니다. 등록 버튼을 통해서 전체 총 제조 비용 중에 경비가 들어간 그런 비용들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총액 기반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비율별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현재 비율로 입력을 할 경우에 100% 중에 재료비가 50, 노무비가 30, 경비가 10, 매출액이 총 150,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10이 들어갔다는 것을 내용을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와 같은 것들은 향후 원산지 확인서나 원산지 증명서의 근거서류인 원가산출 내역서를 반영을 할 때 그 비율로 원가산출 내역서가 만들어지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거 기준 정보 중에 근거서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정보의 근거서류 관리를 클릭합니다. 근거서류가 대상될 월을 선택을 합니다. 품번을 통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근거서류에 대한 내역을 클릭을 합니다. 검색을 통해서 새로운 자료를 입력합니다. 근거 자료 중 수삼에 대한 내역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권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수삼의 경작 증명서와 출하 증명서에 대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개요 설명을 합니다. 관련된 근거 서류를 파일 첨부를 통해서 활용합니다.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준 정보에서 최초일에 설정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필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